예, 안녕하십니까. 자, 또 적천수 천미를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제가 천미를 참 얼마나 도가 통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의심스러운데, 여기서도 이 앞에 장에서 양명장을 할 때 좀 자신 없게 설명을 드렸어요. 아, 이게 용신이 과연 되는가? 이게 과연 힘을 쓸까? 용신역이죠. 아, 힘을 쓸까? 했는데, 이 음탁장까지, 양명과 음탁 두 장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양명은요, 목화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목화로 이루어졌으며, 조금만 1점, 그러니까 1점이라는 건 조금이에요. 용신으로서 이게 쓸 수 있을까라고 근심할 때가 금이에요. 금이 그래서 포장이 돼 있어요. 그 안에 내장이 돼 있다는 거죠. 승목에 포장이 됐든 어디에 포장이 됐든 포장이 돼 있을 때 승목이란 해중 간목을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이랬을 때 결국은 뭔 소리냐면 대운이 더 금운으로 흘러주라는 거예요. 금이나 수운으로. 대운만큼만. 그러면 이건 조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명에서는요. 대운이 조후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이 음탁에서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조후나 마찬가지지만, 자, 음탁에서 장화예요. 이렇게 화가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안에 들어있는 것은 대운에서 지나가면 그걸 꺼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간에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그걸 버리지를 못해요. 오늘 세 번째 사주가 사화가 저 끝에 있는데 사해축 금극을 이루는데도 그 사화를 쓰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운이 따라주질 않아서 중이 된 사주예요.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철저 선생이 아니죠. 사실은 적천수 원문엔 이렇게 돼 있어요. 음탁장화. 음이 탁 하면서 화가 드러나지 않고 지장간에 있든 지지에 있든 간에 천간에 유일하게 하나 떠서 이 정화를 쓸 수 있을까 하는데 대운에서 오면 이 정화를 쓴다 이거예요. 참 아주 매우 의심스러운 용신법이죠. 그래도 다행스럽게 프로그램에선 이걸 읽고 있습니다. 적천수 천미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축진 잡반전이라든지 그 특수격을 만들어서 정단 선생님이 잘 끌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양명절과 이 음탁절에 대해서 아주 깊이 용신에 대해서는 이런 용신도 잡을 수가 있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지난 강의 때는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그래서 양명장을 이렇게 결론을 내놨어요. 어디다 써놨을까요? 여기 아니네요. 결론적으로 자, 양명장에 대해서 음탁장을 하다가 제가 양명장부터 결론을 좀 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요거 지금 화채 금토 용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금토 용조로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대운이 그렇게 흘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양명우금절에서는 철저님의 설명에 의하면 금기운이 그 안에 포장돼 있어요. 포장이라는 것은 지지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 지지에 그렇게 끝에 있을 수도 있어요. 즉 그렇게 되면 뭐냐, 우울한 것이 이루어지고요, 많은 번민이 생겨요. 고민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되는 것을 대운에서 제가 말한 거예요. 대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수운행, 그걸 따르는 걸. 왜? 음탁지운으로, 음하고 탁한 기운. 여기 지금 음탁지운이 어디 있을까요? 음탁지기 여기 있잖아요. 양명과 음탁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 포장이 장화가 돼 있으면 뭐예요? 양명장으로 흐르라는 거예요. 양명장으로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 선생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음탁지운으로 흘러야 된다. 양명으로 돼 있을 때는. 그러면 인통, 그 금수의 기운을 잡아당겨서, 금수의 성을 딱 당겨서 인통해서 마침내 자기의 소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이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저는 예를 들어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은 한두 명뿐이 안 되시지만 저는 이걸 공부를 하면서 많은 희열을 느껴요. 아, 양명장과 왜 음탁장을 이렇게 대립해서 뒀는가? 이것은 저는 언젠가는 이 적천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아주 부지런히 적천수와 자평진전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요, 원본으로. 그걸 자신감을 가져요. 저는 집에 가서도 사무실에서 이렇게 녹화를 해놓고 집에 가서 인코딩을 해서 올리면서도 또 다시 집에서 공부를 해요. 아, 이런 경우가 있구나라고 해서요. 그래서 양명에서는 음탁을 끌고 들어오고요. 여기서 음탁기가 있으면, 자, 음탁장화일 때는 이렇게 해서 포장돼 있으면 다채 많이 채하게 돼 있다. 그런 때는 어떡하냐. 제가 유백원 선생 말도 했어요. 유화기 장원에 화기가 안에 이렇게 포장돼 있어요. 그러면 즉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채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철조 선생이 뭐라고 그랬냐. 그럴 때는 이렇게 많이 고민이 되니까 반드시 필수 순행 어딜 따라야 된다? 양명지운으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대운이. 그래서 인통 목화지기를 끌어당겨라. 포장되어 있는 것을. 즉 그러면 화련히 통달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써놓을 걸 갖다 그랬나요? 저 밑에 여기까지만 했어요. 그러나 자, 이게 벌써 사례명조가 나오네요. 오늘 사례명조는 3개예요. 지난 양명장에서는 2개라 제가 잠깐 그 젊은 친구 사례명조를 해드렸죠. 젊은 친구예요. 상관격 엄마가 봤죠. 그런데 그 친구도 곧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자, 이게 보세요. 자, 개해, 신유, 개축, 임술에서 이 술토 속에 있는 이 화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게 지금 전부 음이죠. 음이에요. 그리고 음이 아주 극하게 되면 뭐가 일어난다? 비로소 양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 운만 빼고 여기까지 좋았다라고 철조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진방안의 명조라는데 이 진방안이라는 건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방안은 이게 아마 사법고시 가지고 뭐죠? 옛날에 이거 잠깐만 과거 시험에서 이게 아마 2번째 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명을 정갑이라는 또 단어가 나와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3번째 안에 드는 사람들까지를 정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철조 선생님께서 과거에 붙은 사람을 설명하고 계세요. 그 운이 좋았다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거 종을 해야 되거든요. 아예 종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술토 속에 정을 쓰겠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여기다 이렇게 올렸을까요? 여기다 쓸까요? 여기다 쓰면 또 글이 올라오면 또 다 지워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 써놓고 글을 올릴까요? 그럼 일로 또 이렇게 되고 참 이거 골치 아프네요. 자, 그러면 이 옆에다 쓸까요? 여기다 써놓을까요? 여기다 쓰면 올라가겠네요. 자, 개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거는 안 올리게. 자, 개해, 신유, 개축, 임술. 이렇게 쓰죠. 좀 위로 올릴까요? 참 대단해요. 이렇게 참 이렇게 되고 제가 할게요. 진방안의 조다, 개수세고 중추다, 지점, 해유축해서 전부 음탁으로 돼 있다. 그런데 천간에 3개의 수가 있을 것이요, 하나의 신이 있을 것이다. 봉, 술시, 음탁, 장화. 음탁, 장화가 여기 술시에 딱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해중 간목은 뭐냐? 습목으로서 불능, 생할 수가 없다. 그리고 무염지와 아무런 불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가운 것은 희귀 운주
동남 양명 지운으로 흐르는 바람에 인통 포장지기 그 포장되어 있는 기운을 잡아 끌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어디에 갔냐 그 해서 정갑이란 이게 제가 이렇게 밑에다 해놨어요. 과거 전시 합격자 중 가장 우수한 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장원, 방안 이렇게 돼 있죠. 정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가 어떻게 이렇게 참 그 술토 속에 있는 정화를 끌어들였을까 하는 게 참 의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결국은 조후를 봤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음탁 기운이 너무 강해서 대운이 화운으로 와서 이 술토 속에 있는 정화를 끌어냈을까라고 하는데 이게 참 어떻게 원문은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철저 선생이 어떻게 이런 사주를 구해서 과거급제한 사주를 끌어들였을까요? 참 희한한 양반이에요. 그래서 자 치용하긴 난망한 명조다. 아주 전 얘기를 이렇게 아주 실제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물론 철조님의 해설대라면 봉술시 음탁장화하고 해중 순목인이 불능생하고 무여마지와 아무런 불꽃이 없는 것을 생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운이 좋아서 그렇다라는 건데 용신이 화가 되고 강한 수세를 막기 위해서 토를 시신으로 하고 목오행은 대운에서 술중 정화를 인하하는 약신이 될 것이다. 아래 오행 체형론을 하긴 하는데 제가 수없이 이렇게 계속 써놨어요. 그러면서 이 변화 종족 오행 극법 취용한다라면서 이 공동개발자 정단 선생 이론이다라고 제가 써놓은 거는 도저히 말이 안 돼서 정단 선생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금이 5.7, 수가 5.5, 목이 0.5, 화가 0.3, 토가 1.2예요. 금과 수는 막상막하의 경우를 생할 때 수가 종주왕신이 되는데 변화 초가 종조에는 극법 취용하니 수체 토화 용조이고 술중 정화가 용신이고 토는 희신이 된다. 이렇게 딱 답장이 온 거예요. 답장이. 참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돼?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풀고 있는 거예요? 몇 번이죠? 424번이네요. 한번 봅시다. 네. 저 술중 정화를 쓰는 거예요. 대운이 화대운에 와 있죠. 그리고 이 목대운까지 좋죠. 진토만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대운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참,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읽어주니까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다음 사주를 한번 볼게요. 일단 음탁장화를 했을 때 이 사주가 또 음걸럭이네요. 보니까 그렇죠. 개해일주 해월에 태어나서 이것도 음탁이에요. 완전 음탁한데 무엇을 쓰냐? 이 정화를 쓰겠대요. 정화. 수체 토화 영지에서 토가 없으니까 토는 불용하고 화목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 정화를 쓰면서 해중 간목의 세 개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까지는 힘들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자 보세요. 지지 3회 일축하고 천간 2개 일정한다.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세요. 음탁지지, 음탁한 것이 아주 지극하다. 연간의 정화가 비록 포장은 돼 있지 않다마는 허위무염, 허하면서도 전혀 불기운이 없어요. 해중 간목이 무종인조 끌어당겨서 쓸 수가 없는데 왜 좋으냐면 운에서 남방 양명지지로 흐르는 바람에 병호 정미 유년에 또 유년이라는 것이죠. 그 세년이죠. 그러나 이 언제 됐는지 모르지만 이 무토대운도 가능하겠죠. 과갑 연동해서 사지 관찰사까지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참 이렇게 참 대단한. 그래서 제가 또 설명을 해야 되겠죠. 철저 선생님의 뜻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전조의 양명장은 주로 목화오행을 사주가 구성되었다면 차장의 음탁장은 주로 금수오행의 의행을 사주로 구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철조님은 각 장에 맞는 사례 명절을 예시하여 학인들의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더하여 이 음탁장에 나오는 명저들은 용신잡기가 매우 난망하다. 차조 역시 만국이 수금, 습토, 축토까지 있어 역평자의 생각으로는 종이라도 하겠는데 철조님은 고리무원인 연간의 정화를 용시로 하고 월간의 해중 간목을 희시로 본 듯하다. 역시 대운이 남방대운을 양명지지로 흘러 호운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행체형론은 뭐 할 수 없이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미대운부터 종우용신이 들어와 관찰사까지 지낸 명주다. 역시 운이 있는 곳에는 명이 있다는 말이 틀리지 않는 말이다 라는 말로서 저는 끝냈어요. 더 이상 철저 선생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좀 보세요. 425번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돼요. 이 정화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운이 좋은 거죠. 무토운도 지금 좋습니다. 25살 무토운도 괜찮아요. 그러나 신금대원 안 좋고 이 정미대원서부터 20년 좋은 거예요. 이 사대원 되면 사회충을 이루어서 끝나는 사주예요. 이 사주는요. 6대운이죠. 더군다나 그러면 6대 아마 종명이 될 사주겠죠. 너무 강해서 불이 꺼져버리죠. 들어와서. 참 그럼 오늘 마지막 사례 명조는 중이 된 팔자예요. 이게 상관격인데 보시죠. 상관은 맞아요. 왜냐하면 해월에 태어난 신금이니까 상관인데 가만히 보면 수가 강한 게 아니라 유축 금극을 이루고 해서 오히려 금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금체 화목용제에 화를 쓰겠다는 거예요. 이 사화를 쓰겠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사유축 금극을 이뤘는데도 쓴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다 적어 놓고요. 신축, 기해, 신유, 계사. 자, 보세요. 지전축해유 아주 음탁하잖아요. 월간, 습토, 봉, 신, 개 하고 해서요. 음탁지기가 아주 대단하다는 거죠. 시지, 사화는, 본래는 가원국, 가난국, 사주를 따뜻하게 할 수는 있지만, 크게 본다면 마치 전조보다 더욱 아름다울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굳이 알지 못함이라 사유축 전부 금국을 이루니 즉 해증 간목은 또 수상 금이니까 여기 상처를 입는다라는 것이죠. 사화와 축토는 재관이 되는데 재성과 관성이 된다고 하는데 해수가 얘기를 할 거예요. 해수가 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재관이 되죠. 이건 재고요. 이건 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인수를 화해갖고 겁재를 생하니라고 했는데 이게 결국은 무슨 소리인지는 잘 모르지만 비록 화토운에서 만나더라도 이제 대운에서 해요. 화토운을 만난다고 했는데 불능원인 잡아당기질 못해요. 그래서 출가위숭 중이 되었다라는데 제가 이걸 짓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대운을 보면서 자, 이게 대운이 목화운으로 흘렀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 사화를 용신으로 쓴다고 한다면 이 운까지 여기서부터는 좀 괜찮을지 모르지만 이 운은 금운이에요. 신유술 금운 아닙니까? 아주 그대로 신유술운이에요. 근데 술운은 그래도 관계없지만 이렇게 지지로 강한 금운이 되면 이게 금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목화운이 왔다는 것은 아마 이것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천간을 얘기하는데 그 천간을 당겨 쓸 수가 없다. 천간의 힘이 약해서 당겨서 쓸 수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결국은 중이 되었다라는 것은 언제 되었을까요? 뭐 어려서 됐겠죠. 이때 신유운에 됐겠죠. 그러면서 중에 대한 중이 되면 껐떡하면 좀 마지막으로 안 됐을 때는 걸개 아니면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죠. 한번 봅시다. 차저도 금수호행으로만 이뤘죠. 음탁지기가 가득하다. 철저님은 시지의 사중 병화와 해중의 간목을 용희신으로 한 듯하다.
철조님은 인생의 막장으로 들어가는 길은 출가 위승이나 걸괴 등으로 표현하였다. 무게중심 이론인 오행체형론은 특수격인 축진 잡반전이라고 해요. 이것이 뭐냐면 그 안에 이 축진토의 습토가 있으면서 화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이게 이름을 지은 것이 정단 선생이 이름을 지었죠. 그래서 금체 화목용지에서 화오행을 용신된다. 그러나 이 사주는 중년대운까지 지지로 금대운이고 천간으로 화토대운이라 불능원인 잡아당겨 쓸 수가 없어서 출가 위승이 된 명주다라고 했어요. 결론적으로 이 음탁장화절에서는 천간이든 지지에선 조금만 불씨만 있으면 그것을 대운에서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을 알미 큰 수학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결론을 냈어요. 그러니까 음탁장화에 대해서는 분명히 포장되어 있는 정화 모양 저렇게 포장이 안 돼 있어도 그건 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탁장화, 양명지기, 음탁장화, 양명은 뭐였었나요? 또 잃어버렸네요. 양명할 땐 뭐였었나요? 끝까지 봐야죠. 그래도 그렇죠. 양명우금. 음탁장화보다 좀 외기가 어렵네요. 양명우금이라는 건 금을 만났을 때라고 하지만 그 만나는 것보다는 그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금이. 우금이라는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게 요 기운은 금기 보고내라고 한 것은 이건 누가 얘기를 한 거냐면 유백원이 원주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럴 때는 답답하고 우울하고 번민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것은 또 심여첨이 얘기한 거예요. 반드시 음탁 기운으로 흘러야 된다. 양명과 음탁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그 금기운을 끄집어 당겨서 마침내 소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명우금과 음탁장화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두 장은 절이라고 그러죠. 왜냐면 저 장은 지금 성정장 오늘 11번째 하나 그래요. 그래서 성정장 11번으로 끝나고 다음 장은 양명에 대해서 좀 양인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양인국도 상관을 어떻게 쓰고 용신은 어떻고 이렇게 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는데 사례 명조가 꽤 돼요. 하나, 둘, 또 잔소리도 많으시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예요. 그래서 4개 아니면 5개 이렇게 끊어서 2번에 너무 오늘 11번째 성정장을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해서 2번의 양명장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양인장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명과 음탁에 대해서는 아주 참 대립하고 용희신은 서로 보완해서 쓰는 절이다. 이 두 절만큼은 좀 양명절과 음탁절을 좀 확실하게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이 강의가 끝나면 다음 강의로 돌아올 때는 한 몇 개월 후니까 또 다시 그땐 또 새로운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주 큰 피를 얻었어요. 이 양명하고 음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절이로구나. 두 절은 같은 한 통 속으로 봐야 된다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용신도 그렇게 바뀌는 거고요. 그런데 그 포장되어 있는 양명에서는 포장되어 있는 금을 쓰고요. 그리고 음탁에서는 포장되어 있는 화를 쓴다. 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운도 그렇게 흘러야만이 그 포장되어 있는 걸 끌어다 쓴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인통을 하든지 원인, 당길 원자죠. 인통이나 당겨서 통한 거나 원인, 끌 원자예요. 이렇게 해서 당긴다. 이렇게 해서 원인, 인통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뭔가 비치네요. 자,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응?